해주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의 제목에 맞춰서 우리가 체크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식당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점심 메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오늘 기분이랑 좀 연결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급식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고구마 마탕이었어요. 오늘 5시간 수업을 했더니 좀 힘들었는데 마탕 달달한 거 먹으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오늘의 메뉴 마탕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 여행님부터 갈까요? 네, 오늘의 메뉴 사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그나마 두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부 이렇게 밥이랑 올려 먹으면서 포슬포슬하게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두부가 메뉴예요? 예, 마파두부. 마파두부. 아하, 네. 너무 신기하네요. 저희도 오늘 마파두부. 그래요? 근데 저는 마파두부가 가장 메인이 아니었고요. 제 메인은 훈제 오리였습니다. 근데 이 훈제 오리가 소스가 원래는 머스타드 소스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좀 특이하게 머스타드 소스에 땅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머스타드의 그 달콤함에다가 땅콩의 고소함이 한데 어우러져서 굉장히 매력적인 소스였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렇게 만들어서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물건 팔로 나온 줄 알았어요. 머스타드 땅콩 소스. 누렁이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소고기 묵국이 나왔거든요.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콧물이 나오고 열기 좀 나는 거예요. 딱 이제 교식실 갔는데 제가 저학년이다 보니까 제일 처음 밥을 봤거든요. 거의 처음 이렇게 시작이 한 그거여서 그런지 몰라도 국이 너무 따뜻한 게 오는 거예요. 딱 먹으면서 오늘 나름의 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소고기 묵국, 그쵸. 쌀쌀한 날 딱이죠. 네, 다음은 쿨라이님. 저는 오늘 허닭 김치볶음밥에 남편이 해놓은 계란말이를 먹었거든요. 부럽다. 얼마 전에 생일이어가지고 요리를 해준 걸 받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뭔가 사랑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생경한 감정. 오늘 마음이 따뜻하네요. 아직 생각할 때 아니지 않아요? 항상 새로워요. 좋은 건가? 네, 탁가치기님. 네,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요. 매일 싸가지고 다니는 메뉴 중에서 생 당근이 있어요. 그래서 당근을 이렇게 길게 스틱으로 썰어와서 그걸로 그냥 뭐 소스는 없이 그냥 먹거든요. 그럼 당근에 그 고유한 달큼함이 있어요. 그래서 달큼함과 그 다음에 당근이 또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아삭아삭하게 먹으면 약간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그래서 당근을 매일 싸오는데 되게 맛있어요. 항상 먹을 때마다 새롭고 맛있습니다. 네. 직접 재배하신 건가요? 아니요. 한살림 유기농 당근? 한살림 광고를? 막 사고 나와도 되나? 내돈내산? 네, 동주이님. 네, 저는 오늘 후식에 블루베리 요거트가 나왔는데 알지. 네, 오늘 뭔가 오전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상콤한 게 딱 먹고 싶었는데 블루베리다 이래가지고 저에게 조금의 상콤함을 선물한 블루베리 요거트 맛있었습니다. 약간 영혼까지 짜는 듯한 저 표현. 왜죠? 네, 망고빙수님. 네, 저도 블루베리 요거트인데요.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꾸룩꾸룩 하더라고요. 근데 유산소 하면서 좀 소화가 잘 될까 하면서 맛있게 먹었었어요. 네. 아쉬워. 있는 거 맞죠? 뭐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와주신 게스트님 소개와 함께 오늘의 점심 메뉴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입니다. 저는 오늘 하게 될 줄 몰라가지고 말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메뉴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보쌈이었는데 요즘에 채소값이 너무 올라서 보쌈 김치가 안 나고 그냥 일반 배추김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약간 기분이 상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작황이 안 좋은 때니까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배추김치에 보쌈고기를 맛있게 먹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게스트님 약간 발언이 새마을운동시대 나라의 장강을 걱정하는. 홍보한 마인드 충실합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모님. 네, 저는 오늘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찾아봤어요. 뭐 먹었나. 저 군고구마 먹었는데 저 원래 고구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군고구마 아시다시피 맛은 있는데 목이 막히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아주 목이 막 칵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나 자 저희가 고구마 먹을 때 김치 먹으며 내려가는 것처럼 오늘의 모임이 김치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마무리다운 마무리였어요. 난 고구마 100개 먹으면 사이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더니. 네, 감사합니다. 이 점심 메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애들 아침에 올 때, 오늘 아침에도 조그만 애들이 막 계단 올라오면서 오늘 점심 뭐 나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수업할 때 보면 시간표는 몰라도 급식표는 아는 애들 있잖아요. 필통에 항상 붙어있고 막 되게 소중하게 여기저기에 붙어있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전반적으로 먹을 것에 대한 그 관심? 그다음에 그 집착? 이런 게 좀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즐거움을 찾을 것이 한정되다 보니까 먹는 것에 좀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게 됐다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먹는 것과 관련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진 책 누구나 식당입니다. 그림책을 꺼내다. 사람들이 사는 문 가까이 문 둘레에서 피는 민들레처럼 우리 곁에 그림책을 발견하는 시간, 그림책을 꺼내다 코너입니다. 김경희 작가님의 그림책이고요. 이 김경희 작가님은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누구나 식당 가지고 애들이랑 활동을 하려고 누구나 식당을 찾아봤는데 본인이 직접 자기 블로그에 이 그림을 공개해놨어요. 그래서 이 소스를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블로그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찾아봐야겠네요. 네, 좀 소통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업한 거에 대한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막 올라와 있고 그래서 작가님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따끈따끈하게 심지어 오늘 아이들이랑 수업을 했습니다. 우선 이 표지를 보시면 표지에 누구나 식당 이렇게 돼 있고 누가 요리를 담당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각 인물들, 등장인물들이 뭘 하는 캐릭터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더 재미있게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책의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뒷면이 되게 재밌어요. 뒷면이 보시다시피 지도예요. 누구나 식당 찾아오는 길.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 뒷면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누구나 식당을 보면서 애들이 누구나 식당을 우선 찾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구경을 하는데 달콤한 숲, 껌껌한 숲, 뭐 기쁨의 언덕, 오락실과 호텔도 있고 택배 집화장이 있어요. 그리고 방귀벌레 미용실이 있어요. 방귀벌레 미용실에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렸어요. 좋아하는 애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는 애도 있고 아주 땡뚱맞게 순돌이 잠자는 곳이라는 그 지도상에 위치가 있어요. 이거는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이제 쭉 가면 좋은 마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나 식당을 방문할 건데 방문하기 전에 이 뒷면에 있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기는 누구나 식당입니다. 지치고 힘에 부칠 때,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고플 때, 아무 걱정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애들한테 이 면지를 보여줬더니 되게 예쁘다는 애들의 반응이 우선 많았고 물어보죠. 자, 이게 몇 시일 것 같으세요? 7시? 새벽 2시? 8시? 7시, 8시, 새벽 2시. 저녁 9시. 저녁 9시. 왜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보름달이요. 달이 있고 달이 있죠? 그러면 또 어떤 게 보이세요? 약간 어스름하죠, 그렇죠? 어스름하기 때문에 아마도 해지고. 해질녘이거나 해 뜰 때쯤이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막 뒤에 건물들이 보이고 제일 중요한 장소가 보여야 되는데 식당.
누구나 식당이 여기 있죠. 여기 아주 작게. 찾았어요. 또 있어요. 네, 몰랐어요. 너무 귀여워. 애들이 이걸 딱 보고 처음에 하는 말이 선생님 사람 못 들어가겠네요. 아쉬워요. 누구나 식당이 누구를 위한 곳인지 여기서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면지 속에 힌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식당이 영업을 하는 시간대가 이제 여기에 힌트가 되는 거죠. 요 시간쯤, 어스름한 요 시간쯤. 그쵸? 근데 이제 애들이 자꾸만 선생님 미역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아, 그럼 바닷속일까? 막 이러면서. 아니 식물이 다 약간 물에 사는 처음 봤을 때 풀 같은 이거는 이어가지고 바닷속인데 애가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길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뒷내용을 살펴봤을 때 네. 너무나 작은 곤충들을 위한 식당이라서 이제 아주 작은 풀도 아주 크게 보이고 작은 잎도 되게 넓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애들이 자꾸 미역이라고 그러고 물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참 생각했어요 애들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데 사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오셨군요, 손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를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느낌을 살려서 한번 읽어볼래? 라고 했어요. 이 그림만 보고 느낌을 살려서 한번 읽어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한번 자, 셋, 둘, 하나. 애들도 하나같이 목소리를 약간 그렇게 간드러지는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그림의 이미지가 너희에게 어떻길래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니? 그랬더니 잠깐만요. 네. 우리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그래요? 다 포기하기 전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그러면 네. 저기 어디부터 갈까요? 텃밭찌기님부터 갈까요? 네. 자, 텃밭찌기님이 보시기에 이 그림의 이미지 어떤 목소리를 낼 것 같은 이미지인가요? 사마귀의 캐릭터잖아요. 음. 그 사마귀는 뭔가 느낌이 되게 얄쌍해. 음. 말랐어. 음. 듬직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얇고 간드러지고 약간 오셨군요. 아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손을 비비는 느낌. 아하. 그러면 플라임님은 어때요? 저도 비슷하게 4시의 이미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시 같은 이미지. 네. 양귀비님은 어때요? 저는 사막이 약간 좀 무서운 곤충이라 생각해요. 음. 뭔가 다른 스프심? 목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함정이 파져 있다 뭐 이런 것처럼. 네. 누렁이님은 어때요? 네, 저도 약간 아까 4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앞발이 이렇게 좀 모여 있잖아요. 약간 비면 힝힝힝 약간 이런 이런 힝힝힝 막 이런 그런 목소리를 낼 것 네, 같은. 네. 버스 여행님은 어때요? 예, 눈이 동그랗잖아요. 응. 그리고 또 약간 별로 위협적이지 보이지 않아서 전 이름 안 붙여서 메뚜기인가? 그러니까 메뚜기라서 목소리가 그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뚜기 소리일 것 같다. 모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표정이 너무 귀엽고 순해 보여가지고 목소리가 되게 부드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네. 그냥 귀여운 목소리로 오셨군요, 손님, 뭐 이 정도? 네. 또 기대되는 게스트님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저는 좀 놀랬던 게 전 약간 비장하게 입으려고 비장하게 읽어주세요. 비장하게 읽어주세요. 오셨군요, 손님. 작은 느낌으로 내가 정신에서 이렇게 칼도 갈고 딱 오를 시작했는데 다들 갑자기 톤을 올리시고 나도 올렸거든요. 저는 좀 너를 위해서 내가 몇 날 며칠 주방을 이렇게 갈고 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생긴 건 알고 그 대사만 드디어 왔구나. 네, 이런 약간 거. 망고빙수님은 어때요? 저도 게스트님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를 많이 쓰는 식당이 일식에 이라샤이마세 그래서 어서 오세요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꿀꺽 삼켰어. 그래서 오셨어요. 이렇게 뒤에만 붙여갔는데 저는 오히려 그 양귀비님 말씀처럼 사막이 무서운 것도 있고 그 일식 생각나서 우렁차게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자, 그럼 이런 거 하면 꼭 마지막 사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여기 라인이잖아요. 저도 중후한 목소리를 생각했어요. 굉장히 그런 요리의 고수
뭔가 이제 뭔가 밤늦게 식당에서 어. 막 이렇게 손님을 기다리는 중후한 모습으로 오셨군요 손님. 그걸 생각했는데 진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듣고 나서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요리 앞치마랑 그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한테는 이미지를 물어봤을 때 약간 그 비열하다, 뭔가 얍삽하다, 약간 사기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외로 아까 저기 동그리님이 앞치마 얘기했는데 접시예요? 막 이런 참, 갈 길이 멀어요. 자, 언제나 영업 중인, 꽃 안에 영업 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업 중인 누구나 식당으로 들어가 볼까요? 버스 여행님 첫 번째 쪽 읽어주실래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어스른 밤이 되면 숲을 속 누구나 식당의 문이 열려요. 식당 앞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있지요. 배고픈 이는 누구나 들어오세요.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애들이랑도 다 같이 읽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누구나 식당의 영업 방침 같은 거예요. 언제 문을 여는지, 그리고 이 식당에 어떤 손님을 받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돈 없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지네가 돈도 안 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되게 좋아하면서 그러면 정말 아무나 갈 수 있겠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애들 걱정이 뭐냐면 근데 가기도 전에 밟을 것 같아요. 아까 너무 조그맸잖아요. 그 누구나 식당이 되게 조그맣다는 걸 애들이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전에 이걸 밟아버릴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스름 밤이라는 걸로 봐서는 아주 밤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해질녘쯤인 것 같아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들 손님 맞을 준비로 바쁜데 이제 드디어 식당의 멤버들이 쫙 공개가 되는 거예요. 식당 멤버들이 쭉 공개가 되면서 각자의 담당 영역이 있죠. 이 중에서 나는 얘가 진짜 매력적이다. 하나씩 골라볼까요? 저는 송충이 직원이 눈 띕니다. 이게 사람이 사실 보는 게 자기가 잘하는 걸 보기도 하지만 사실 못하는 걸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송충이 직원이 엄청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좀 데리고 가고 싶네요. 네, 빗자루 하나 지어주고 네, 송충이 직원이 그리고 이 청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표정에서. 막 휘파람 불면서. 네, 맞아요. 휘파람을 불면서 신나게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이게 딱 눈에 띕니다. 또 어떠세요? 저는 여치중창단이 마음에 드는데 저도 이렇게 가서 노래하고 싶네요. 옛날에 저 한때 동아리가 한참 동아리였다는 거 알겠지만 같이 노래 부르면 즐거울 것 같아요. 얘네도 즐거워 보이고요 또. 저는 잠자리 배달맨. 잠자리 왠지 오른쪽이요. 그 라이더들처럼 비슷하지 않아요? 색깔도 그렇고 딱 이렇게 왠지 선글라스 끼고 있는 이런 느낌. 네, 배달맨 딱 어울리는. 믿음직하네요.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이 막 배달의 땡땡 얘기 많이 네, 했어요. 맞아요. 저는 지렁이 경비원. 아하. 지렁이 경비 뒤에도 나오고 이제 우리 반에 난동분이 있으면 조용히 데려가주면 헤비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있으세요? 저는 실내 장식 담당 들풀거미. 식당도 보면 인테리어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저는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아무것도 없게 깨끗하게만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실내 장식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되게 그 인테리어 요런 재능이 되게 부러워서 들풀거미로 골랐습니다. 이 장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자연 친화적인? 네, 괜찮네요. 역시 똑같이. 아하, 그렇구나.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저 새똥구리요. 새똥구리 보면 진짜 그 새똥을 엄청 동그랗게 잘 말잖아요. 여기서도 반죽을 하고 있는데 반죽이 엄청 동그랗게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들은 이거 그럼 똥이에요. 그렇다. 똥으로 이야기가 또 가야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승전 똥. 그리고 애들이 의외로 벌레를 잘 모르더라고요. 아예 잘 몰라. 이게 무슨 벌레고 그 벌레 이름을 알려줘도 아는 건 지렁이, 송충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잠자리, 개미 이런 애들은 아는데 제일 몰랐던 애가 무당벌레. 무당벌레. 그러니까 무당벌레를 모른다기보다는 이 무당벌레를 제일 많이 오해해요. 바퀴벌레냐. 무당벌레라고 여기 이름이 네이밍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거 바퀴벌레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좋고. 그래서 불쌍한 이 무당벌레. 빨간색 이거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뒷면만 익숙해서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이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뭔가 무당벌레. 추천하라고 했어. 잘 어울리죠? 그랬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메인 캐릭터는 어쨌든 사마귀 주방장이에요. 특히 사마귀 주방장의 이 대사. 감 잡았어. 이게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네. 넘어갈까요? 자, 이제 드디어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류의 손님이 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택배 기사도 오고, 끼니를 잘 먹지 못할 정도로 바쁜 택배 기사도 오고, 그리고 방귀벌레 원장님도 오시고, 지금 너무 지쳐버려서 더 이상 불빛을 내기가 어려운 반딧불이도 이 식당에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이제 각자의 표정을 잘 보시면 이 작가님은 참 얼굴 표정을 굉장히 잘 나타낸다는 생각을 했는데, 배고픈 택배기사 표정, 그리고 원장님이 지금 어떤 표정인 것 같은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밑에 다크서클. 눈치 보는 다크서클즈. 이 몸짓을 봤을 때 힘주어 찾는. 콧소리를 좀 쏟는 느낌인데요, 이게. 원장님이 방귀벌레잖아요. 그렇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미션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딧불이의 의상을 보면 의상이 정말 디테일하죠. 이거 저건가? 도로에서만 이거 입고 있는 이거 네, 야광. 그 형광색 조끼랑 그 야광봉. 그렇네. 이제 결국 끼셨네요 여기. 여기 아, 이분. 뭐야? 원장님. 아가씨 배출 내고 있죠 지금. 다 꼈어. 아, 그래요? 저기 왼쪽에 보면은 2번 끼셨네. 아유, 저런. 걸어오면서 끼죠. 추진력 아니에요, 추진력. 여기는 이제 실외니까 마스크 없이 편안하게. 그러면 이제 이 누구나 식당에 우리 사마귀 주방장이 손님 하나하나에게 요리를 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표지 뒷면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요리. 이제 각자 손님에게 얼마나 특별한 요리를 주느냐. 먼저 장수풍뎅이 택배기사들한테는 꿀듬뿍 딸기버거. 애들이 이거 진짜 좋아했어요. 다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위에 꿀 대신 연유를 넣자는 둥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방귀벌레 원장님은 쾌변 요구르트. 블루베리 요거트 줘야 돼. 그래서 아까 누가 계속 그 얘기 하길래 아유 원장님들 많이 오셨어. 그리고 손님을 위한 최상의 배려로 방구 주머니를 방귀를 밖으로 빼주는 방귀 주머니. 이건가 보다.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밖에 있는 사람 무슨 죄? 그리고 이제 반딧불이에게는 힘을 주는 비춰줄게 꿀차. 그리고 이제 힘내라고 여치 중창단이 노래까지 불러주고 있죠. 근데 이 그림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달라진 점이 뭘까? 앞장과 뒷장에서 이 손님들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받고 달라진 점이 뭘까? 표정. 그죠? 표정이 달라졌고 더듬이의 모습이 달라졌죠. 다시 올라갔네. 춤추고 있었는데 하늘 향해 아주. 그렇네. 더듬이. 그리고 가장 큰 변화를 가진 건 반딧불이.
기운이 그렇죠. 이제 기운이 난 거지. 이렇게 달라졌어요. 자, 이제 또 새로운 손님이 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빼꼼 열고 우리 애들이 장난이 심한데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들어왔는데 난리가 났죠. 이것도 이제 아이들한테 아까 그 사마귀 주방장처럼 똑같이 느낌을 살려서 한번 읽어볼까? 라고 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셨어요? 그냥 다 같이 동시에 할게요. 자, 시작. 네, 애들이 장난 심한데 들어가도 될까요? 자, 이제 아기 거미들 텐션으로 시작. 역시 훌륭하십니다. 애들은 이거에 텐션 100배 정도로 아주 소리로 지르면서 본인들의 모습을 안 해요. 그렇죠.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 느낌을 살려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어떤 손님도 무당벌레 매니저는 환영해주지요. 그리고 이 손님을 보자마자 식당의 모든 직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리고 이 거미 식구들을 위한 요리를 해주죠. 사마귀 주방장의 야심작이 나타나고요. 아까 역시 또 이 음식을 받고 나서 손님에게 달라진 점을 찾아보라고 하면 이 엄마 거미가 아까와 지금 애들이 없는데? 애들 다 어디 갔지? 애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놀이방. 아이들은 모두 놀이방에 갔어요. 송충이 놀이방이라고. 그리고 보시면 뭐 수영하는 애, 물 먹는 애, 밥 먹는 애, 노는 애 난리가 났죠. 저기서도 싸우는 애 있다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역시 또 엄마 거미를 위해서 여치 중창단이 여기서 열심히 열리라고 했죠. 자, 이제 또 누군가가 식당 문을 두드립니다. 과연 누굴까요? 자벌레. 네, 이번 손님은 자벌레 손님이에요. 자벌레 손님은 자요. 계속 자요. 그래서 그냥 자. 잠이 뭐야? 잠이 보약인 자벌레 손님. 자벌레가 그 자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자 아닙니다. 그럼 무슨 자예요? 쟤는 자. 진짜 자. 되게 칸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나 보다. 아니 빳빳하다. 생긴 게. 그 나무가 빼줘서 네, 맞아요. 나뭇가지처럼 네. 생겼네. 이제 식당에 불청객이 나타나요. 올 때가 됐죠. 난리가 났어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산제비나비가 난폭하게 도착합니다. 밖에서부터 벌써 난리가 났죠. 무당벌레 매니저가 밖을 빼꼼 내다보고 있어요. 저런, 아직도 우리 원장님은 열심히 가스를 배출하는 중이에요. 4개? 산제비나비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앉아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식당 안에 다른 사람들의 풍경, 표정, 반딧불이는 불 꺼졌어요. 오. 거미 저희 방구벌레 원장님도 더듬이가 화가 났죠. 네. 뺐죠. 엄마 거미는 모처럼의 여유를 잃고 지금 빨꾹질이 나기 시작했고요.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죠. 무당벌레 매니저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 버스 여행님이 탐내던 그분 출동하셨어요. 지렁이님 출동했고요. 지렁이님의 힘으로 안 되니까 택배가 도와줍니다. 역시 우리 장수풍뎅이 택배 기사님들이 끌고 나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뒷장이에요. 뒷장을 보시면 사마귀 주방장이 특별한 후식을 준비했죠. 수박바를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뒷이야기가 맨 뒤에 에필로그처럼 붙어 있는데 이게 뒷장이라고 제가 착각했어요. 자, 놀란 손님들에게
맛있는 디저트를 대접을 했는데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주인공 하루살이가 나타나요. 하루살이가 태어났더니 아무도 없어요 하고 너무 슬퍼하면서 이 식당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하루살이를 위해서 특별한 작전을 시작하죠. 드디어 잠자리 택배맨이 어디로 가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모두가 하루살이를 위해서 뭘 만드는 걸까요? 하루살이를 위한 특별한 음식 뭘까요? 하루살이. 하루살이 하루만 살 수 있으니까 뭐 각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치킨? 누렁이님이 좋아하는 거 말고요. 본인 기호를 발견. 뭘까요? 이거? 뭐지? 뭘까요? 뭘 막 다 떠다가 넣고 뭘 반짝이는 걸 넣고 네. 그죠? 모든 세상의 맛들을 하나씩 그럴 땐 다 사라져 빠지기님 하루에 네, 한 표입니다. 하루 만에 모든 걸 맛보게. 그런 거 같다 진짜. 모든 맛을.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나? 완성된 반죽을 옮겨서 커다란 오븐에 넣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응. 근데 심지어 수리공이 지금 올 수도 없는데 오븐이 고장나고 말았어요. 응, 오븐이 뻥 터졌어요.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이건 누굴 위한 음식이죠? 하루살이. 내일이 노린재 수성공은 내일 모레 나온다는데 아이고야. 어떡하죠?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은 이 안에 있었어요. 잠만 자던 자벌레가 알고 보니 수리공이었어.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엄청 빠른 스피드로 오븐을 고쳐줍니다. 번개 수리공 자벌레 덕분에 오븐이 고쳐졌고 그래서 이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음식을 만들길래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이때쯤 되면? 네, 조금 옵니다. 올 것 같아 이 느낌이 있죠.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요. 뭘까요? 맞지? 계속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짜잔. 짜잔. 하루살이의 생일 생일을 축하해주는 태어났더니 혼자밖에 없다는 하루살이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사랑하는 하루살이에게 주는 생일 축하 케이크였어요. 여기 여치 중창단이 열심히 놀이를 하고 있고요, 노래를. 그죠? 다들 손님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축하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위에 하루살이는 얘예요, 아시죠? 네. 초 옆에 있는 애 하루살이. 주인공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촛불 조심. 되게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글에 있죠. 들풀거미는 별꽃 모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모두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니까요.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루살이의 생일 파티는 밤새 계속됐어요. 다 같이 신나게 놀았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송충이 위에 아기 거미들도 열심히 놀고 있고 그렇죠? 저기 들풀거미가 여기저기 거미줄을 해줘서 지금 개미들이 서커스 공연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모두가 신나는 파티 중이에요. 여치 중창단 노래도 웃기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야. 웃어서 행복한 거야. 몇몇 여치 중창단 노랫말도 애들이랑 불러봤거든요. 근데 애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 느낌 살려서 읽어보기나 톤을 넣어서 해보기의 일환으로 노래도 한번 불러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쑥스러워하지 않고 되게 즐거워하면서 막 같이 노래도 하고 막 이래서 의아하기도 하고 4학년인데 아직도 애기네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무척 좋아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보시면 누구나 식당 데코레이션 불이 다 꺼졌죠. 하루살이가 선물을 들고 떠나요. 행복했어요 하면서 떠납니다. 다들 케이크를 한 보따리씩 싸들고 가는 거예요. 택배 기사님들도 다 가고 어느새 동이 트고 문 닫을 시간이 되었어요. 밤에만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 트면 문을 닫고 그러나 걱정 마세요. 오늘도 밤이 되면 또 여니까. 그렇죠?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식당 또 만나요 하고 책은 본문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뒷이야기가 나오는데 뒷이야기도 되게 재밌어요. 뒷이야기는 아주 재밌고 특히 이 작가님의 말도 읽어보면 좀 재밌는데 강아지를 새로 입양해서 가족이 됐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뒷이야기에 그 자기가 강아지 만나게 된 얘기도 나와요. 뒷이야기 중에 지렁이 경비원의 인사말, 누구나 식당 출입 금지 손님, 아까 그 산제비 나비 있죠. 누구나 식당 직원과 손님들 이야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산제비 나비의 최후 얘기했죠. 차는 끌려가고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뒷표지에 지도에 자동차 보관소가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무슨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되게 먼 데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얘 혼자 날아서 저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알고 보니 뒷이야기 무당벌레는 전직 격투기 선수. 그쵸. 그리고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했던 잠자리 배달매는 배달의 곤충. 배달의 곤충. 배달의 곤충. 자, 그리고 이 책의 대미를 장식하는 뒷면의 면지를 잘 보시면, 맨 마지막 장의 면지를 보시면 몇 시일까요? 아침 6시. 이제 굉장히 밝죠. 근데 앞장 면지와는 다르게 이제는 우리가 아는 생명체들이 밑에 막 있어요. 보이시죠? 풍뎅 택배 기사님도 있고, 사마귀 주방장도 있고, 잠자리 택배도 있고, 여기저기에 우리가 알게 된 곤충들이 여기에 같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책이 끝이 납니다.